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 2026년 4월 28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기사 깊이 있기를 하면서 다룰 숫자들을 보니까 막 간극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막 무려 6천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역사상 유례 없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렇죠.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기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다른 시장에서는 4,4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외국 자본이 벽돌 한 장 못 올리고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 자본이 미친 듯이 몰려드는 곳하고 또 썰물처럼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는 곳의 차이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선망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 하긴 그렇네요. 오늘 살펴볼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들이 약간 단순히 시장의 표편적인 현상을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자본이 어떤 기술의 한계를 뚫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정책 불확실성 앞에서는 계산기를 그냥 덮어버리는지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뜨겁게 끓어오르는 용광로 이야기부터 가보죠. 코스피 6,615, 코스닥 1,226 돌파. 그리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사상 최초 6천조 원 시대 개막. 네, 드디어 6천조를 넘었네요. 기자님, 저는 사실 시총 6천조라니 솔직히 감도 안 오는 숫자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제보다 숫자가 좀 커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 증시가 그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체급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게 만든 진짜 엔진이 뭘까요? 그 단순히 미국이랑 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해 보이는데? 정확한 지적이세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글로벌 자본의 불확실성을 좀 걷어낸 건 맞아요. 전쟁 리스크라는 할인 요소가 사라진 거니까요. 아, 그렇죠. 하지만 그 시장을 6천조 원 규모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진짜 동력은 그 실체에 있는 실적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와 전력망 인프라의 결합에서 나오는 거죠. 오, 전력망이요? 네,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막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 연산이라는 게 기존 검색 엔진보다 전력을 수십 배 이상 소모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AI 칩 자체의 수요 폭발을 넘어서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돌릴 물리적인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려고 지금 미국의 낡은 전력망을 초고압 변압기랑 전선으로 싹 다 교체해야 하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거예요. 와, 여기서 한국의 전력기기 기업들이 북미 시장 교체 수요를 아주 싹쓸이하면서 수년치 수중 물량을 다 확보해버린 거죠. 아,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로 달러 현금이 기업들 금고에 막 쌓이고 있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이 강력한 실적 가시성이 증권가에서 막 코스피 7천까지 거론하게 만드는 핵심 논리인 겁니다. 와, 진짜 6천조 원의 거대한 자본이 결국 인류의 전력 인프라랑 AI라는 미래를 구축하는 곳으로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 아주 활기찬 자본의 이동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기사로 연결이 되는데요. 전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으면 효율적으로 저장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네,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또 다른 축, 배터리 산업에서 되게 혁신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오창에 그 건식 공정 파일럿 라인을 완공했다는 기사인데요. 네, 되게 중요한 기사죠. 기자님, 제가 여기서 약간 기술적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배터리 전극 만들 때 무슨 액체 용매 같은 걸 섞지 않나요? 맞습니다. 보통 그걸 습식 공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활물질이라는 미세한 가루를 금속 방막에 잘 붙게 하려고 액체 용매를 섞어서 되게 걸쭉한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요. 아, 약간 반죽처럼요? 네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액체를 발라놓고 다시 싹 다 말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 구워야 하는군요. 그렇죠. 수십 미터 길이가 넘는 거대한 건조 오븐을 막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24시간 내내 돌려야 해요. 여기서 막대한 공장 부지랑 어마어마한 전기료, 그리고 시간이 소모되는 거죠. 야, 전기세 장난 아니겠는데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도입하는 건식 공정은 그 액체를 아예 한 방울도 안 쓴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뺍니다. 이거 독자님들이 체감하시기 쉽게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마치 밀가루 반죽에 물 한 방울 안 넣고 완벽한 빵을 구워내는 마법? 뭐 그런 느낌이네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아니, 물기 하나 없는 퍽퍽한 파우더를
접착제도 없이 그 미끄러운 금속 테이프 위에 얇게 붙인다니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술의 물리적 난제를 완전히 깨야 하는 거거든요. 액체나 건조 오븐 없이 오직 강한 압력이랑 그 물리적인 제어 기술만으로 파우더를 필름 형태로 뽑아내서 밀착시켜야 해요. 와, 이게 워낙 초고난도 물리학 영역이다 보니까 그 혁신의 상징이라는 테슬라도 수년째 매달려 놓고서 아직 수요를 못 잡아서 고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아, 진짜요? 테슬라도 실패하고 있는 거면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럼 그걸 해내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사 보니까 중국이 꽉 잡고 있는 LFP 배터리에 이걸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LFP가 원래 철을 써서 가격은 싼데 성능은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건식 공정을 얹으면 뭐 게임 체인저가 됩니까?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죠. 건식 공정에 성공하면 일단 그 거대한 건조 오븐 설비 라인이 공장에서 통째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 오븐이 빠지니까. 네, 공장 지을 때 들어가는 투자비의 무려 30%를 날려버릴 수 있고요. 전극 가공비 자체도 17%나 절감이 돼요. 원가가 그냥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비용 절감이 엄청나네요, 진짜.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액체를 말리는 과정이 없으니까 전극을 훨씬 더 두껍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전극이 두꺼워지면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확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중국만큼 가격은 싸게 만들면서 성능은 훨씬 뛰어난 배터리를 시장에 딱 내놓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중국의 LFP 시장에서 밀어붙이는 게 결국 싼 인건비랑 규모의 경제로 가격 후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가 공세죠. 우리는 그걸 압도적인 공학기술의 혁신으로 그냥 부숴버리는 거죠. 게다가 이 기술이 나중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공정이거든요. 아, 거기도 쓰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배터리 패권의 향방을 갈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우리가 먼저 주게 되는 셈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자본이 왜 이 배터리 산업에 그렇게 열광하고 돈을 쏟아붓는지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기술의 한계를 깨고 혁신하는 곳에는 진짜 6천조 원의 거대한 돈이 막 펄떡이면서 몰려들고 있네요. 네, 아주 역동적이죠. 근데 독자님들, 세상의 모든 자본이 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정반대로 돈줄이 아주 처참하게 말라붙은 완전히 꽁꽁 얼어버린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네, 앞선 이야기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기자님, 기사를 보니까 무슨 글로벌 건물 운용사들이 한국 투자에서 막 짐을 싸서 나가고 있다고요? 네,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건 스탠리나 KKR 같은 글로벌 IB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되게 매력적으로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한국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 구조적 변화를 캐치하고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고 장기적으로 월세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싹 다 멈췄습니다. 아니, 그 미국의 초대형 운용사인 티시먼 스파이어 같은 곳은 무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0억 원 규모 펀드까지 결성해놓고 돌연 투자를 보류했더라고요. 네, 짐 싼 거죠. 이렇게 덩치 큰 외국 자본이 갑자기 계산기 돋고 도망가는 건 분명히 특실 계산이 안 맞아서일 텐데 정확한 원인은 뭐예요? 모든 원인은 그 자본의 현금 흐름 모델을 완전히 깨버린 정책적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결정타는 지난해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었어요. 아, 11호 대책이요? 네, 이 대책 때문에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일부 핵심 지역이 일제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기자님.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라는 건 원래 비정상적인 투기 세력을 잡으려고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세게 매기는 조치잖아요. 그렇죠. 원래 취지는 그렇죠. 근데 투기꾼 잡는 법안인데 왜 외국 자본이 막 질 좋은 월세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려는 것까지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게 투자를 결정하는 자본의 그 수익률 구조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집을 공급하려면 우선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덩어리가 크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순간 건물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랑 또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투기성 다주택자랑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금 폭탄을 똑같이 맞는군요. 네네. 징벌적 수준으로 폭증하는 거죠. 건물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그 애초에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 뛰어 올라버린 겁니다. 아하, 나가는 세금은 폭증하는데 임대료 수익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이 5% 이내로 엄격하게 묶여 있죠.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나가는 비용은 세금 폭탄에 금리 인상까지 겹쳐서 막 20%, 30%씩 뛰는데 들어오는 수익인 월세는 인플레이션 방어조차 안 되는 그 5% 캡에 갇혀버린 거예요. 와, 진짜 숨 막히네요.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는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투자를 강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440억 원을 들고 와서도 선뜻 건물을 못 올리고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선악을 떠나서 진짜 철저하게 경제적 인과관계로만 움직이는 그 자본의 차가운 속성이 딱 보이네요. 투기 막겠다는 정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월세 수요가 제일 절실한 수도권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줄을 끊어버린 참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 왜곡이 발생한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가장 화려한 6천조 원의 혁신과 또 정책 오작동으로 자본이 말라붙은 팍팍한 주거 현실을 봤는데요. 근데 정작 이 극단적인 기업 악수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마지막 기사가 되게 무거운 청구서를 하나 내밀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통계인데요.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모순이 결국 개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게 다시 사회 전체의 구체적인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백혈연 의원실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발생한 연간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는 약 1조 4,707억 원이죠. 1조 원이요? 와, 저는 무슨 만성 폐렴 같은 신체 질환 진료비가 1년에 한 8천억 원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네, 폐렴보다 큽니다. 이제는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 고치는데 훨씬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체 정신질환 진료비가 7조 7천억 원인데 그중 7분의 1이 오직 우울증과 불안장애에서 나왔어요. 특히 우울증 진료비가 2021년에 4,734억 원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7,135억 원으로 1.5배나 폭증했거든요. 진료 건수도 864만 건이고요. 와, 4년 만에 1.5배요. 저는 이 숫자에서 되게 뼈아픈 통찰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막 찬연했던 그 6천조 원짜리 주식시장 굴러가게 만드는 동력 있잖아요. 네. 막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끊임없이 효율 쥐어짜는 무한 경쟁, 그리고 집 하나 구하기 힘든 현실. 이게 다 얽혀서 결국 우리 사회에 1조 원짜리 마음의 병 청구서를 날린 게 아닐까요? 경제의 양면성을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첨단 혁신을 쫓아야 하는 산업 압박감, 그리고 또 규제 때문에 월세 하나 구하기 어려워지는 주거 불안정, 이런 극단적 스트레스가 결국 사람 마음을 부수는 비용으로 청구된 거죠. 이제 이건 단순한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국가적 예방 체계가 필요한 경제 문제입니다. 화려한 증시 6천조 원,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진 진료비 1조 원. 이 두 개의 숫자가 사실 우리 사회 똑같은 경쟁 시스템이 만든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독자님들도 꼭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K증시 호황과 배터리 혁신, 그리고 부동산 침체와 망병 진료비라는 상반된 경제의 단면들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